예, 예, 국민 여러분, 예,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며칠 동안 TV 토론을 다 시청하시겠지만 결국 정답은 한동훈 후보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에 토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후보가 분명한 것은 좀 상승세에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저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럴수록 더욱 우리가 좀 정밀하게 이 사항들을 좀 보면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좀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저희들은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는 해석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캠프에서는 상당히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또 마음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홍영님 우리 전 여의도 연구원장님께서 판세 분석을 아마 소상히 해 주실 텐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조금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 우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밑바닥에서부터 좀 많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은 틀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좀 잘 지켜봐 주시고 한동훈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 이 주말에도 이렇게 저희 캠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차례 이제 후보들 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토론을 통해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엄혹한 정치 현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또 그 기초 위에 통합을 이루고 미래로 나가야 할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반성의 토대 위에서 통합을 이루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정치를 열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한동훈 후보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후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라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보통의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받은 양양자입니다. 가장 먼저 달려와서 우리 한동훈 후보님을 지지해 드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고 또 함께할 수 있음에 영광스러워하고 영광스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동훈 후보님의 그동안의 모습에서 이제 한 시대를 넘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구나,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파를 이기고 제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에서 금방 생각난 건데 동력으로부터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구나. 네, 이제 정말로 열심히 산 우리 국민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어려웠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하기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한치의 주저함 없이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승리가 승리로 끝나지 않도록 그 승리가 국민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인사드리고, 예, 그러면은 우리 공동선대위원장님들께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이어서 홍영림 전 여의도 연구원 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님들, 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홍영림 전 여의도 연구원 원장님께서 현재의 판세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 말씀을
프리젠트 여론조사가 상당히 그 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일목요연하게 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특별한 뭐 사실 기사거리를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한테 약간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종합적인 그 흐름 속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 앞으로 기사를 쓰시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향후 한 40여일 후에 그 벌어질 대선까지의 대선 판세에 관련돼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뭐 오늘 당장 무슨 기사를 쓴다 뭐 이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요 정치 기사를 쓰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약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 조선일보 정치부에서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또 목적입니다. 일단 그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본다면 이게 그 엠브레인 문화일보, 엠브레인 YTN, 한국갤럽 국민일보, 한국갤럽 자체조사, 메타보이스, 현대리서치, JTBC 맨 뒤에 이제 그 조사 개요도 다 설명드리겠지만 4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에 4강 후보를 발표를 했죠. 이 조사들은 그 이후에 실시된 조사들입니다. 그 이후에 실시된 조사들이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몇 개가 더 있는 거는 ARS 조사입니다. 근데 ARS 조사를 뺀 전화 면접원 조사만 5개입니다. 5개 중에서 전체 유권자 대상,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죠. 민주당 지지자까지 다 합친 전체 유권자 대상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조금이라도 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강 후보를 발표한 이후에 실시된 조사. ARS 조사 중에서는 그러지 않은 조사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ARS 조사를 취급하지 않은 이유는 뭐 특별히 ARS 조사의 부정확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뭐 일부는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도 저희 경선 여론조사가 이 방식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전화 면접원 조사로 실시하기 때문에 ARS 조사는 민주당은 무조건 ARS로만 해요. 근데 ARS 조사는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40개 메이저 조사회사들이 가입한 조사 협회에서도 ARS는 취급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정통적인 방식으로만 조사하는데 그 방식으로 한 조사들에서 다 가장 잘 나왔다. 근데 그 이전에 나왔던 조사들은 한동훈 후보가 1등인 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면은 요게 지금 한국갤럽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거 있죠? 요걸로만 보면은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뽑아서 그것도 이제 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 한동훈 후보가 3월 3주에는 가장 낮았어요. 가장 낮았는데 쭉 가다가 어저께 발표된 거에서는 가장 높게 나왔단 말이죠. 이런 흐름이 보인다. 이거는 누굽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죠. 뭐 한덕수 후보도 중간에 들어왔고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만 뽑아서 본 겁니다. 아까 5개 조사. 경선 룰에 따른 거죠. 여기 보면은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요 2개는 선두는 아니에요. 선두는 아닌데 요 3개는 선두예요. 요 3개는 선두. 그래서 근데 요 선두도 보면은 어디는 김문수 후보가 3등이고 어디는 1등이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한 후보의 추세는 분위기는 일관적인데 약간 오락가락한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아까 전체 유권자는 민주당 지지자까지 다 합친 거고 이거는 국민의힘 무당층 경선 룰에 따른 건데 이 조사도 이전에는 한 후보가 1등인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확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한국갤럽의 추세만 갖고 또 이제 본 건데 이것도 한동훈 후보가
이게 쭉 올라가면서 이게 됐다. 이거는 한국갤럽이 금요일날 발표하는 자체 조사가 아니라 한국갤럽이 뉴스원,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또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또 자체 조사. 그러니까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한 회사 것만 놓고 봐야 이게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걸로 이제 보니까 요 이제 그 4강 후보 선정된 그 이후에 그 추세도 4월 초에 한국갤럽이 4월 초에 조사한 거. 그리고 4월 10일, 11일, 그리고 4월 23일, 24일 이게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20일 이후의 시점에서 선두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갤럽에 하나만 놓고 봐도 이게 이 추세는 확연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지역별로 좀 제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보수의 중심이죠. 보수의 중심에서 이것도 한국갤럽만 갖고 이제 좀 봤어요. 한국갤럽만 갖고 보니까 이제 선두로 갔다. 이때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높았지만 다른 두 분, 이 세 분을 지금 빅3라고 그러죠. 낮았는데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또 부울경, 그 대구 경북 말고도 이제 우리 당원이 많은 지역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추세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접점이긴 해도 요 4월 초에 비해서는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서울은 가장 인구가 많죠. 일단 유권자 수가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갤럽 제가 뭐 어디는 뭐 한국리서치하고 어디는 뭐 케이스챗하고 어디는 엠브레인하고 이걸 뜯어붙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뜯어서 우리 쪽에 유리한 것만 제가 뜯어갖고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반칙이죠. 하나 회사에만 갖고 이제 봐야 추세선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보다 인천 경기가 유권자 수가 더 많죠. 요즘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추세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자, 충청권은 항상 그 선거에서 이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받는 지역이죠. 어떤 그 성향이 특정하게 어느 쪽으로 여야 좌우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가장 한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중도 무당층 얘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23일 날 엠브레인 조사만 놓고 보면 그 홍준표 후보하고는 무당층은 이제 비슷한데 중도층은 상당히 이제 앞서가고 있죠. 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선거 중도층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저기 또 그 남자 기자분들 뭐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예전에 전북 팀의 최강희 감독인가 뭐라 그랬어요? 축구는 닥치고 공격이라고 그랬죠. 닥공 축구라고 그랬죠. 선거는 닥치고 중도입니다. 닥중입니다. 닥중. 네. 근데 그 일부에서는 중도가 없다. 내지는 뭐 그래서 뭐 우리 지지층부터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선거 때마다 논란이 있어요. 선거 때마다 논란이 있는데 중도에서 못 이기고 그 선거에서 이겼다는 후보는 제가 30년 동안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그거는 사실은 논란의 거리가 되지가 않는데 중도가 있냐 없냐 그러면 왜 중도가 없어요? 중요하다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건 이재명 대 뭐 보수 후보들의 이거를 보는데 가만 있어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엠브레인 조사로 알고 있는데 뒤에 또 이제 그 조사 결과는 나오겠지만 제가 이거를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본선 경쟁력이
특별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보다 뭐 안철수 후보보다 또 괜찮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한덕수 대행도 특별히 뭐 이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는 조사 결과. 근데 아마 한덕수 대행 얘기는 뭐 제가 뭐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자, 이 2016년 4월 이후에 2017년 5월 8일, 5월 9일이죠. 5구 대선이었죠. 갤럽의 그 대선 여론조사 추이를 제가 이제 모아봤어요. 이때까지는 지금의 요즘 이제 이재명과 뭐 이렇게 여야 후보들 쫙 놓고 볼 때 이재명 후보가 뭐 30 몇 프로니 뭐 다른 후보들 합쳐봤자 몇 프로 안 되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똑같았어요. 근데 제가 왜 2016년 17년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도 탄핵 정국에서 벌어졌던 대선이기 때문에 요 시기에 압축적으로 대선 전국이었단 말이죠. 탄핵 선고 이후에. 근데 이때를 보면은 언제부터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느냐, 그리고 언제부터 또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느냐, 여기 써 있죠. 주요 정당 대선 후보 확정이 돼야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뭐 공식 선거는 이 두 달 한 달 반 사이에 얼마나 요동쳤나. 이게 이제 갤럽 조사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조선일보 있을 때 그때 조선일보 K스택 조사에서는 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한 1~2% 앞서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골든 크로스라는 얘기를 기사에 많이 썼어요. 골든 크로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 지금하고 똑같은. 지금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자꾸 뭐 이재명 후보는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번 대선 뭐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물론 이때도 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은 됐어요. 당선은 됐는데 만약에 이때는 뭐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다 다른 당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다 다른 당으로 나왔. 근데 지금은 다 다른 당으로 나올 가능성보다도 합쳐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때의 흐름과 비슷하게 이 판세가 요동을 치면서 어디가 이제 그 응집력을 갖고 갈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이번 대선에 전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다음 페이지. 자, 빅데이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썸트렌드라는 회사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빅데이터 그거로는 가장 이제 잘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여러분들도 회원 가입을 해갖고 회원 가입을 해서 근데 돈을 조금 내긴 해야 돼요. 회원 가입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회원 가입을 해서 이 사람 이름만 이렇게 하나씩 치고 일별 주별 뭐 이거 기간 치면은 다 나와요. 뭐 제가 이거를 뭐 조작하거나 만지거나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름만 치면 다 나와. 이걸 갖고 좋은 기사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빅3만 갖고 한번 해봤어요.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한 달 동안 해봤어요. 근데 한동훈 후보 뭐 어떨 때는 홍준표 후보가 높을 때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떨 때는 뭐 김문수 후보가 높을 때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는 이때가 이제 또 이제 4강 발표한 직후에 이제 튀어오르죠. 튀어오르고 이게 뭐냐?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 트위터에서 이분들의 이름을 치면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제가 뭐 몇 건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추세만 보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이제 봤을 때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그냥 넘기기만 하세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거고, 그러면은 아까 4페이지 좀 어디 4페이지.
그러면은 요거 이거 이거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상승한 요인은 뭐냐? 왜 상승했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물론 그 저의 입장에서 설명을 들은 거기 때문에 다른 캠프에서 뭐 보는 거나 아니면 각각 개별 언론에서 보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후보 요인이 있죠. 이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두 가지 요인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후보 요인과 유권자 요인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어도 후보가 별볼일 없으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출마 선언 이후 뭐 토론도 하고 뭐 이게 그 여러 인터뷰도 그 경쟁적으로 각 후보들이 다 나오는데, 그러면서 보이는 게 준비된 후보구나, 내지는 뭐 능력이 있어 보이는구나, 뭐 이런 어떤 후보의 요인이 뭐 일단은 꼽히고, 두 번째는 유권자 요인입니다. 유권자. 이게 지금의 유권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심이죠. 왜? 경선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초반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낮았다가 이게 올라갈 때, 낮았을 때 뭐냐면, 이번 대선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게 어려울 거다. 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또 당원들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근데 탄핵을 이끌었던, 그 계엄을 막고 탄핵을 이끌었던 한동훈 후보가 지지층의 당 지지층의 이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탄핵 결과가 나왔을 때 MBS 조사 아시죠? 그 갤럽 조사도 비슷해요. 나온 직후에 그 조사를 보면은 헌재의 탄핵 그 선고 결과가 잘된 결정이다, 잘못된 결정이다가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의 64%가 잘된 결정, 잘못된 결정이 28%예요. 3배, 2배죠, 2배. 잘 됐다, 탄핵 잘했다, 뭐 이건데.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뽑아서 보니까 잘 됐다는 21%고 잘못했다가 70%예요. 3배가 넘죠? 3배가 넘죠. 21%가 잘 됐다, 잘된 결정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겠냐라고 처음에는 비관적으로 많이 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시잖아요. 올라갔잖아요. 그게 뭘 뜻하냐? 제가 이제 유권자 요인이라고 그랬는데, 유권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탄핵 선고 전후로 했을 때는 탄핵과 관련된 마음으로 국민의 후보를 쳐다봤는데, 이제는 그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 뭐냐? 그게 아니라 대선에서 이길 후보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유권자들이. 근데 저는 그러면 탄핵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마음이 바뀌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최근의 조사를 이제는 그 문항은 안 물어본단 말이지. 안 물어보는데 저는 그게 뭐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일부 바뀌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일부 바뀐 것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이제 탄핵 찬반을 갖고 후보를 뽑을 필요는 없지 않냐. 오늘 아침에 그 온라인에 나온 주간 나오네. 오늘 아침에 나온 주간조선 기사를 뭐 여러분들 뭐 지금 인터넷에 뭐 금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에 르포를 하러 기자들을 보내서 23, 4일 날 서문시장 그 상인들 100명을 만나봤더니 27명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23명이 김문수, 14명이 한덕수, 홍준표 12명, 이준석 15명, 이준석 5명, 찍을 사람 없다 18명, 이재명 누 한 명 있더라고요.
이게 서문시장이 보수의 성지잖아요. 보수의 중심이고. 뭐 제가 거기까지는 뭐 하여튼 저는 오늘 기사를 뭐 아침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은 왜 한동훈이냐, 왜 김문수냐, 왜 뭐 누구냐, 뭐 이런 내용들이 르포 기사니까 자세히 나와 있다. 한번 뭐 참고를 하실 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권자 요인이 있다는 거고,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4강에 나경원 후보가 빠지고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면서 탄핵 찬성한 후보가 2명, 반대한 후보가 2명, 2대2로 가니까 1대3보다도 한동훈 후보가 불리해진 거 아니냐, 라는 그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보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실제. 그래서 저는 오세훈 후보, 유승민 후보가 불출마를 하시고 또 나경원 후보가 이제 그 4강에 진입하지 못하시고 뭐 이런 어떤 후보들 간의 요인도 물론 이런 그 지지율에 이제 영향을 당연히 주고는 있죠. 그렇지만 오세훈이 빠져서 누가 유리하고 나경원이 빠져서 누가 유리하고 이거는 굉장히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경원 후보 지지하던 사람은 무조건 김문수나 홍준표, 뭐 유승민 후보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철수나 한동훈, 그런 도식이 성립이 안 된다. 왜? 유권자들이 그 제3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많은 기자분들이나 많은 저도 기자할 때 마찬가지지만 많은 선거 전문가들 뭐 이게 그 TV 나와서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중에 보면 틀린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왜? 도식적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도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유권자 요인과 후보 개인의 요인을 결합해서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기자시라? 뉴스원. 결선 어떻게 바로 보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전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망치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희망치를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추세가 일단 잡혔다라고 하는 거.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또 하나는 방금의 이 조사들은요. 아까 제가 5개 조사 말씀드렸지만 지난 이틀간의 토론이 하나도 반영 안 된 조사예요. 토론 직전까지 끝난 조사예요. 조사가. 근데 토론이 반영된 조사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 보면 또 이제 아마 추세가 확실히 또 잡히겠지만 저는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본다면 결선 없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한동훈 후보가. 그건 뭐 저의 희망치입니다. 뭐 제가 그렇게 과감하게 예측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저는 진짜로 빅3 중에서 2명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한동훈 후보는 지금의 지지층의 로열티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플럭추에이션이 없다니까 별로 요동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지지가 붙긴 하지만 있던 지지자들이 어디로 나갔다 들어갔다는 잘 안 해요. 이 흐름을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보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뭔가 로열티가 강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토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은 굉장히 반응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올라갔다 떨어진 거는 이때는 아마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출마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진짜 김문수 나와?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대선 본인 준비도 안 했다. 탄핵 선거 직전에 준비도 안 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나오니까 올라갔다. 근데 한독수라는 변수가 등장하니까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한독수라는 변수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출마 의사가 점점 더 강해질지 아니면은 또 얘기하다가 또 주말 사이에 또 생각이 변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독수 변수에 따라서 이 두 분의 이 지지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독수 변수와는 한동훈 후보는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
전혀.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제가 한독수 권한대행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기자님들 또 질문해 주세요. 전 그것까지 평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저는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건 집합적인 민심과 여론의 흐름과 추세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근데 이제 뭐 저도 과거에 이제 TV 토론 선거 때 TV 토론 전후에서 이제 이 지지의 흐름을 본다면 전혀 TV 토론이 영향을 안 주는 선거가 있고 또 TV 토론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선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후보의 말 실수라든지 엉뚱한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는 거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무슨 말을 되게 잘해갖고 올라가는 건 거의 못 봤어요. 잘 아실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항상 근데 그거는 TV 토론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선거 과정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헛발질하지 마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니까. 아니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니까. 근데 어저께 뭐 깐족된다 뭐 그거는 뭐 솔직히 뭐 저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맨 마지막 페이지 조사 개요 나온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 메타보이스는 아직 안 나왔을 것 같고 요것들은 중앙선거 여론사 심의위원회 가면은 통계표가 다 떠 있어요. 다 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이제 한국갤럽 요 뉴스와 세계일보, 국민일보 이런 거는 국민의힘 플러스 무당층만 통계표가 교차표가 따로 또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다 분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통계표를 다운받아서 보면은 거기서 유용한 기사들도 뽑아낼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지런히 한번 보시면은 재밌는 것들을 또 뽑아낼 수가 있어요. 섞여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따로따로 이게 얘기했다는 건 내가? 추세를 안 봐요. 못 봐요. 왜 그러냐면 갤럽이 국민일보나 세계일보 뉴스원에 의뢰받아서 한 거는 정확하게 그 문항은 국민의힘 후보로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지는 누가 적합하다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따로 문항을 물어봤는데 갤럽은 아시다시피 그냥 주관식이에요. 장내 지도자 즉 장내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냥 주관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재명이라고 대답한 사람, 한동훈이라고 대답한 사람 이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재명이라고 대답한 사람을 뺄 것도 없어. 국민의힘 지지층 것만 본 거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재명이라고 대답한 사람 거의 몇 명 없으니까. 그것만 놓고 봤을 때 그런 흐름을 본 거니까 아까 갤럽 똑같은 갤럽이라고 해도 자체 조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언론사에 의뢰받은 조사는 문항이 달라요. 그래서 추세선을 놓고 보지는 않아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그걸 한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만 이거는 제가 국민의힘 플러스 무당층을 계산을 했어요. 그 안에서 계산을 해서 제가 이거 한 겁니다. 어저께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2%인가 4% 그다음에 한동훈 8% 몇 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과 무당층만 따로 놓고 계산했을 때 이런 수치가 나온 거예요.